어,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쌍에 들어가는 유전자, 대유전자 관계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 첫 번째가 불완전 우성, 두 번째가 공동 우성, 세 번째가 복들 유전, 네 번째가 치사 유전,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를 다루게 돼요. 주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는 공동성, 복드립 유전 요거 두 개가 혼합된 형태, 요게 좀 많이 나오는 형태고, 단위인자 유전으로만 나오는 문제는 지금은 좀 출제된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중요한 거는 다음에 하는 다인자 유전과 그 다음에 단위인자 다인자 유전 복합 문제, 요게 이제 좀 킬러 문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좀 보자면, 첫 번째가 유전 문제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면 어떻게 풀 것인가 해서 일반적인 문제풀이 순서에 대해서 쌤이 좀 여기 좀 적어놨어. 어, 우리가 유전을 들어가면서 처음에 배운 게 핵형 핵상을 배웠다, 그죠? 그리고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 관계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핵형 핵상과 상동 염색체 대립 유전자 관계를 배운 이유가 뭘까? 그렇지. 부모 유전자형을 알면 이 부모 유전자형을 염색체 표시하는 표기 방법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린 그 다음에 감소 분열을 배웠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부모의 유전장이 이렇게 되고 부모의 유전자가 염색체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감소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에 들어가는 유전자형의 종류, 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이제 결정이 된다면 그 생식세포의 조합을 통해서 그 다음 자손이 나타나는 표현형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럼 표현형은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단일인자 유전이니까 뭐 중간 유전이다, 공동 우성이다, 복대 유전이다, 또 드물게 나오는 치사 유전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자손의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를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유전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부모의 유전자형,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모의 유전자형을 염색체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지, 독립인지 연관인지, 연관이면 두 쌍 연관인지 세 쌍 연관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염색체 표시가 된다면 생식세포 종류가 나올 거니까 그 종류의 조합을 통해서 B까지 자손의 표현형의 B까지 읽는 방법, 요게 유전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전 문제 같았으면 유전자형을 제시를 해주죠. 유전자형을. 그러니까 이때 유전자형 부모의 유전자형을 제시를 해준다면 이 부모의 유전자형을 염색체 표시를 합니다. 염색체 표시가 된다면 표현을 읽는 건데, 과거의 예전 문제는 염색체 표시하는 거 요거를 묻는 문제가 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형을 가르쳐주면 염색체 표시하는 방법을 결국에는 자손의 표현형을 통해서 우리는 염색체 표시하는 걸 배웠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 추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손의 표현형을 가르쳐 줍니다. 이 표현형을 가르쳐 주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힌트로 뭐 일부 유전자형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염색체 표시도 너무 복잡해지니까 뭐 두 개 연관이다, 한 개는 독립이다. 물론 어느 유전자하고 어느 유전자가 연관이고 또 독립으로 존재하는 유전자가 뭔지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표현형에 대한 비, 뭐 확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동시에 염색체 표시하면서 유전자까지 알아야 되는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다시 예전의 문제 형태는 염색체 표시하는 거를 찾는 게 문제였다는 거지요. 맞나요? 그럼 지금 문제 추세는 뭐라고? 지금 문제 추세는 표현형의 종류 B 이런 걸 통해서 유전자형과 부모의 염색체 표시 두 개를 동시에 찾아야 되니까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찾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그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읽으면서 요까지는 안다, 그 다음 모른다. 그러면 가능한 게 뭐가 있지? 조건이 있겠지. 여기에 이런 정보가 있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지 유전이 자꾸 공부할수록 실력이 느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기계적인 문제 풀이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잘 따라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털색의 표현형은 세 가지다. 그리고 상염색체 한 쌍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리 유전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B, G, W가 있죠. 그래서 한 쌍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표현형이 이 한 쌍에 들어가는 대리 유전자 종류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문제 형태는 복대립 유전 문제라고 판단을 내리고 보시면 되겠네. 복대립 유전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검은색이 B고 회색이 G고 흰색이 W만 적어놨어요. 그럼 첫 번째 교배 실험에서 검은색 부모가 결혼을 했는데 검은색과 회색이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B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 쌤이 앞에서 얘기했는 것이죠. 멘델 법칙 두 번째 분례 법칙에서 3대 1이 나왔다. 3대 1. 그러면 부모는 무조건 뭔데? 이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이형 조합이 되어야지만 3대 1 요 B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검은색이 회색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 검은색의 유전자가 B가 된다면 여기에 회색이 있잖아. 회색이 맞죠? 그럼 회색 여기 G가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하나는 또 G라고 하나 쓸까? 근데 여기서 흰색에 대한 우열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게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흰색이 제일 열성이었으면 G 대신에 W 하나 들어가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2대 1대 1이 나왔다. 검은색, 회색 했는데 그래서 흰색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아는 우열 관계는 회색은 무조건 흰색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해. 그리고 이제 2대 1대 1로 나왔다. 이 말은 부모는 무조건 이형이다. 요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검은색하고 회색에 해당하는 실험 2에서 유전자형을 적어야 되겠죠. 맞죠? 검은색이니까 당연히 B가 있어야 될 것이고 회색이니까 당연히 G가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검은색이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B하고 G, B하고 요 뒤에 뭐가 하고 붙는 거하고 해서 검은색 2가 나올 거고 회색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G하고 여기 있는 유전자하고 만나서 회색이 나왔을 거고 흰색은 제일 열성이니까 열성 순정으로 W가 되어야지 말이 되죠. 맞나요?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열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밝혀냈다. 맞습니까? 검, 회, 흰이 되네. 요런 우열관계가 밝혀지겠네. 맞습니까? 그리고 실험 1에서 검은색 같은 경우에 하나는 BG가 되어도 되지만 여기 W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지요. 맞아요. 그러면 답을 체크해보면 된다. 이 동물의 털색 유전은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 분리의 법칙은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말이 있지 않는 이상은 분리의 법칙은 100% 성립한다고 쌤이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 G는 대립유전자 B에 대해서 우성이다. B가 우성이제 틀렸네. 실험 2에서 회색 털을 가진 자손이 뭐가 됩니까? GW죠. 맞죠? 그 다음에 기억의 털색 유전자요. GW죠. 기억도 맞아요. 2에서 회색이 GW. 자손도 GW. 맞죠? 회색 GW.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C 답이 되겠다. 괜찮아요? 쉬운 문제인데 답을 내는 게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이 유전 현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 문제 2번 세 쌍의 상염색체가 있으면 초파리한테 성은 XY XX다. 그리고 한 쌍에 의해서 표현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험 보시면 회색 몸 수컷, 노란색 몸 암컷 결혼을 했는데 자손에서 표시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되겠죠. 자손이 태어났는데 수컷한테는 모두 노란색, 그 다음에 암컷한테는 모두 뭡니까? 모두 회색이다. 노란색하고 회색이다. 즉 무슨 말이고 암컷과 수컷의 표현형의 비가 다르죠. 표현형 종류 다르고 맞죠? 그래서 가에서 있는 내용은 몸색을 결정하는 거는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써보면 성이 밝혀졌기 때문에 회색 몸 수컷, 회색 몸 X의
회색 유전자가 있겠죠.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몸 암컷이 있죠. 노란색 몸, 노란색 우열관계 모르겠죠. 노 하나만 쓰고 여기는 뭐가 들어갈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자손한테 수컷은 다 노란색 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고, 노란색만 태어났다는 얘기는 여기에 Y 염색체하고 X 염색체 노란색, 그냥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되어서 노란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유전자는 노란색 동형접합이다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암컷이 태어났는데 모두 회색이야. 그러면 아빠한테 무조건 X 안 하고 올 수밖에 없지. 수컷한테서 회색에 여기서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노란색 내려오는데 요 회노 이형접합의 색깔이 뭐라고? 요게 회색이라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열관계까지 알 수가 있겠네. 뭔데? 회색이 라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을 스몰 A라고 할게요. 문자는 편하신 대로 가시면 돼요. 이래 우열관계를 안다는 거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나의 노란색 몸 수컷이다. 그럼 노란색 몸 수컷은 노란색이 스몰 A잖아. 맞죠? 스몰 A Y가 될 것이고, 근데 회색 몸 암컷이다. 그럼 회색은 우성이니까 라지 A에 여기는 라지 A도 되고 스몰 A가 된다. 교배를 시켰는데 F2에서 회색, 노란색 몸 수컷이 각각 나왔고 회색 암컷, 노란색 몸 암컷이 B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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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왔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문자를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스몰 A Y하고 그 다음에 라지 A 슐친 노란색, 회색, 요게 노란색, 요게 회색이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수컷이 지금 회노가 나왔대요. 회노. 모르는 건 뭔데? 엄마의 유전자요. 암컷 유전자요. 유전자는 모르잖아. 그죠? 맞아요. 근데 수컷에서 이렇게 AY하고 스몰 A Y가 지금 1대1로 나왔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엄마한테 들어가는 유전자 하나가 이형접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겠지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암컷 같은 경우에는 요게 라지 A와 스몰 A 조합, 그 다음에 스몰 A 조합, 요렇게 해서 수컷 한 데서 1, 암컷에서 1 해서 요 B가 나온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제 조건 분석은 다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쉽게 보여요. 지금 수컷이 회색하고 노란색이 둘 다 태어났다. 이 말은 뭔데? Y는 100% 아빠한테 받는다. X는 100% 엄마한테 받는다. 근데 수컷의 표현이 다르네. 그러면 요 두 조건을 봄으로 인해서 회색 몸 암컷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라는 것을 바로 알 수도 있습니다. 가궤도 분석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 형태가 요런 게 포함이 되는 거다. 여서는 쉬워요.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러면 해석이 다 끝났지요. 그러니까 결국 뭔데? 어떤 유전 현상의 유전자형이 뭔데? 그리고 이 유전자 염색체 어디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성에 표시가 됐네. 그럼 우리 다 알았잖아. 그죠? 그러면 기억에 회색 몸 색깔 유전자 노란색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죠? 회색이 우성이다. 그 다음에 기억은 노란색 몸 색깔 유전자를 가지지 않는다. 기억은 이형접합이자 노란색 유전자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가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디귿의 니은은 회색 몸 암컷이죠. 회색 몸 암컷은 여기에 있는 이형접합이거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회색 몸 수컷하고 결혼을 시켰대요. 그러면 여기에다 간단히 적어보면 라지 A 스몰 A하고 회색 라지 A 라지 Y가 결혼을 했잖아. 맞아.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F3가 태어났는데 수컷 중에서 몸색이 회색일 확률. 그러면 수컷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Y하고 라지 A 조합, Y하고 스몰 A 조합이죠. 그래서 라지 A Y, 스몰 A Y 이렇게 해서 회색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1대 1의 비로 태어나겠네. 됐어요. 그래서 수컷 중에서 몸 색깔이 회색일 확률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맞습니다. 맞나요? 문제 3번. 어떤 동물의 형질 가나에 대한 자료다. 가의 표현형 세 가지. 나는 복대립 우열관계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가하고 나하고 이제 표현형 어떻게 읽으라는 게 결론이 나왔지요. 가의 표현 세 가지다. 뭐 중간 유전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네. 그리고 나서 쭉 가다 보니까 그림은 암컷 기억하고 암컷 니은의 체세포에 있는 두 쌍의 상염색이 나타낸 거고, 기억과 니은은
나의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뭐였지요? 복대립이죠. 그죠? 그 유전자형을 봐야지. 일단 대립 유전자 관계를 봐야지만 복대립이 뭔지를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컷 기억에 A하고 B가 있는데 수컷 니은에는 C하고 B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하고 B하고 C 한 쌍에 들어가는 대립 유전자 종류가 세 가지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복대립 유전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나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가는 위에 쓰면 되겠죠. 뭐가 있어? ED, D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D하고 E에 대해서 결국에는 한 쌍에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세 가지가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중간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에서 나의 표현이 같다라고 합니다. 나의 표현형. 나의 표현형. 복드립이제. 그럼 공통으로 들어간 게 뭐 있어요? A, B, C, B에서 B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맞아. 그래서 B가 공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열관계는 B가 일단은 제일 우성이고 A하고 C의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맞죠? 그러면 이제 답을 내면 되겠죠. 나 복대립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중에 D가 있다. D는 중간 유전이제. 틀렸다. 가다. 기억하고 니은 사이에서 개체가 태어날 때 이 개체 유전자형은 12가지 중 하나다. 유전자형 조합이죠. 맞죠? 그러면 AB하고 CB 요거를 일단 써보시면 되겠죠. 그죠? 유전자형 물었잖아. AC, AB, BC, BB 해서 네 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DE, DE 이 관계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우열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중간 유전이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그러면 D 하나 하고 DE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EE가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서 유전자형은 세 가지가 있겠다. 맞죠? 그래서 3 곱하기 4를 하면 총 12가지의 유전자형 조합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네. 기억과 니은 세개 태어날 때 표현형은 6가지 중에 하나다. 표현형 물었죠. 표현형은 일단 B가 제일 우성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것도 지금 B 표현형. B 표현형에 일단 A, C가 어느 게 우성인지 모르겠지만 표현형이 A 또는 C 다른 건 알고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중간 유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현형이 각각 다 다르지. 요것도 다르고 요것도 다르고 요것도 다를 거다. 그 위에는 유전자형을 봤을 때 표현형이 몇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밑에는 표현형이 몇 가지 있습니까? 중간 유전이니까 뭐 다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3을 하면은 결국 답은 얼마나 되는 거야? 표현형은 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답이 니은하고 D것이 되겠네요. 문제 4번 암컷의 성, 수컷의 성 XXXY 줬고 그 다음 문제에서 여기 간단히 적었는데 성 X 있다라고 줬죠. 그 다음에 ABC 우열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줬어요. 그래서 선홍색 눈 암컷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 눈 수컷을 결혼시켰더니 자손의 표현형 B가 이렇게 2대 1대 1 나왔답니다. 됐습니까? 그럼 2대 1대 1 나왔다. 이 근거도 B를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선홍색 눈은 이형 접합이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성에 있다. 그럼 붉은색 눈에 해당하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붉은색 유전자가 X에 있고 그다음에 수컷이니까 Y가 있겠죠. 그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뭔데? 부모가 갖고 있는 암컷에서 이형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뭐냐고. 수컷한테 선홍색하고 흰색이 1대1로 나왔잖아. 맞죠? 아까 얘기했는 거죠. Y는 무조건 아빠한테 받는다. X는 엄마한테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X를 각각 니은하고 디귿 수컷이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는 선홍색 유전자하고 그 다음에 흰색 유전자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수컷은 뭔데? 붉은색을 갖고 있는 유전자와 Y 염색체를 갖고 있겠죠. 맞습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열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우열관계가 뭔데? 붉은색 눈을 갖고 있는 수컷에서 붉은색 유전자가 결국에는 흰색을 만나든 이렇게 해서 선홍색을 만나든 다 붉은색이 되었기 때문에 B가 200으로 나왔잖아. 맞아요. 그래서 붉은색이 제일 우성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라지 A가 붉은색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선홍색과 흰색 유전자 같이 있는데 암컷이 선홍색이야. 그럼 선홍색이 흰색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B가 선홍색이고 C가 흰색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다 풀었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답 내면 되겠네요. A를 갖는 개체의 눈색은 모두 붉은색이다. A가 제일 우성이니까 이게만 무조건 붉은색이지. 기역의 눈색 유전자에 모두 영접합이다. 선홍색 유전자 붉은색, 흰색 유전자 붉은색 유전자. 맞죠? 그렇게 해서 다 이영접합일 수밖에 없겠죠. 기역의 한 개체와 니은의 한 개체를 교배했을 때 F2가 흰색 눈 수컷일 확률. 그러면 기역의 한 개체에 해당한 게 뭔데? 이제 문자로 쓰자. 선홍색하고 그 다음에 흰색을 둘 다 갖고 있잖아, 그제? 그래서 B하고 C를 갖고 있고, 맞나요? 그 다음 니은의 한 개체는 선홍색이니까 B에다가 Y 염색체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태어났을 때 수컷은 뭔데? 수컷. F2가 흰색 눈 수컷일 확률. F2가 흰색 눈 수컷일 확률. 요걸 물었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붉은 눈이 B, 아이고 쌤 요거 잘못 적었네, 미안하다. 요게 아니고 붉은 눈이 기역이죠, 기역. 기역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붉은 눈이 A하고 B도 되고 A하고 C도 되잖아. 맞죠? 그래서 경우가 두 가지네. 그럼 첫 번째 우린 계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컷이 라지 A, 라지 B 1 확률.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C 1 확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얘가 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C가 될 확률도 2분의 1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 첫 번째, 암컷이 AB, AC 중에 AB 확률 2분의 1을 곱합니다. 2분의 1.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었을 때 AB가 결정됐다는 얘기죠. AB, AC 중에. 그러니까 AB하고 BY하고 결혼을 했는데, 흰색 눈 수컷이 되려면 흰색 CY가 들어가야 되겠죠. CY 안 나오죠. 그래서 0입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그러면 AC가 결정됐다. 그럼 여기서 CY가 나올 확률은 여기에 암컷의 C와 Y 염색체 만나야 되겠죠. 그럼 CY가 될 확률은 4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답은 8분의 1이 되니까 맞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종류가 두 가지다. 그러면 요까지 읽었을 때는 우열에 해당하는, 즉 우열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중간 유전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럼 뭔데요? 표를 보고 나서 자손의 표현행 비를 보고 나서 우열 관계인지 중간 유전인지 찾아라, 그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뭐 바로 눈에 보이죠? 붉은색하고 흰색 했는데 부모한테 없는 분홍색이 나왔다. 분홍색만 나왔지. 1이 맞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바로 우열 관계가 아니고 중간 유전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붉은색 앞에 쓰니까 라지알, 라지알이라고 쓰고 흰색을 스모랄, 스모랄 쓰면 됩니다. 그럼 분홍색은 중간이기 때문에 라지알, 스모랄, 라지알, 스모랄. 분홍색은 라지알, 스모랄, 흰색은 스모랄, 스모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1, 2는 이런 결과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는 붉은색 유전자하고 흰색 유전자 붙어서 분홍색 되겠죠. 그 다음에 흰색, 흰색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는 0대 1대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 풀었죠. 제일 유전자 사이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간 유전이니까. 분래 법칙은 무조건 따른다. 3에서 불, 분, 희는 0대 1대 1이다. 됐습니까? 6번 문제. 기역과 니은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에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 독립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줬지요. 그 다음에 기역은 한 쌍인데 대립 유전자 종류가 라지 D와 D 스타가 있다. 그러면 우열을 나타낼지 중간 유전일지 아직은 모르겠다. 뒤에 있는 조건이 있겠지. 니은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인데 EFG가 있죠. 그러면 복대립이죠. 그래서 복대립에서 우리 모르는 게 없는데 우열관계다. 그래서 조건에 보면 라지 F가 표현이 똑같대. 라지 E가 공통이니까 E는 F에 대해서 우성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FG하고 GG인 사람이 표현이 또 똑같다 그랬지. 그러면 G도 F에 대해서 우성일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게 뭔데, 기역 같은 경우에 우열 관계가 있는지 중간 유전인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F가 제일 열성인 건 아는데 E하고 G의 관계를 몰라요. E하고 G가 우열 관계가 있는지 공동 우성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쌤은 항상 하는 말 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조건이 있겠지, 맞죠? 그래서 밑에 있는 조건을 보고 우열과 중간 유전인지 공동 우성 포함인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조건을 볼 때는 그런 느낌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독립이니까. 맞아요? 그럼 최대 12가지를 최대 12가지. 최대 12가지 나온다는 얘기는 3 곱하기 4 또는 4 곱하기 3밖에 없지요. 맞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열 관계가 있었다면 3가지, 4가지가 절대 안 돼. 이형접합이 2가지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중간 유전이 되겠다. 그럼 중간 유전이면 이형접합이면 3가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기억이 될 것이다. 그럼 니은이 4가지라는 얘기인데 4가지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E하고 G는 공동 우성이 되고, 그 다음에 F에 대해서는 우성이고 F는 제일 열성이다라고 하는 공동 우성이 포함되어야지만 4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복대립 공동 우성 포함 문제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만약에 E하고 G하고 F가 이렇게 우열관계가 3가지가 형성됐대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 뭔데? 3가지밖에 없잖아. 어떤 표현형? E 표현형, G 표현형, F 표현형 3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되면 유전자형도 가능한 게 3가지, 2가지, 1가지 다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럼 문제를 다 풀었네. 니은은 다인자 유전이다. 아니죠. 공동우성 포함되는 복대립 유전이고, 복대립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에 들어갑니다. 기억의 유전자형이 DD하고 D스타인 사람의 표현이 서로 다르다. 그렇지, 중간 유전이니까. 일단 기억 니은 유전자형이 D, D스타, EG인 사람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 D스타는 중간 유전이죠. 그 다음 EG는 공동우성이죠. 맞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다시 적어볼게요. D하고 D스타. 이런 거 적을 때는 EG 이렇게 적으면 더 편할 수가 있어. 독립이기 때문에. D하고 D스타. 그 다음 EG. 요거 결혼시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중간 유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형 조합이기 때문에 표현형이 3가지 나오겠죠. 1대 2대 1 맞죠? 그러면 여기서 부모와 표현이 똑같으려고 그러면 중간 형질 나와요. 중간 표현이요. 그러면 첫 번째는 기억에 대해서는 2분의 1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 다음 EG 공동우성 표현 나올 확률은 EG 4개 중에 2개밖에 없죠. 그래서 2분의 1을 하면은 4분의 1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들을 연습을 자꾸 하시고 자주 적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일일이 다 뭐 이렇게 D하고 D 1개, D하고 D스타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D스타가 1개가 있네. 그 다음에 여기도 E가 하나가 있고, EG가 2개가 있고, GG가 하나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2분의 1과 2분의 1 채우셔도 되는데, 자꾸 하시면서 연습하시면서 유전자형은 될 수 있으면 덜 적는 쪽으로 하셔야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 안 보이면 당연히 적어야 되겠지. 됐어요. 기본적인 문제 형태입니다. 7번 문제. 기억은 상점 섹션에 있는 한 쌍 대립이다. 그 다음에 결정하는 대립이 2가지가 있고 표현 ABC다. 그러면 우리는 7번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무슨 말입니까? 중간 유전이다 라고 하는 거를 벌써 알고 들어가는 거죠. 중간 유전의 뜻을 다 적어줬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점에서 A하고 B하고 결혼했는데 시인 자손만 태어났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능한 조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암컷은 동형 유전자고, 야도 동형 유전자고, 문자가 다른 동형이겠지. 예를 들어서 얘들이 라지디였으면 얘는 스몰 d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간 유전이기 때문에 이형접합 라지디 밖에 태어나지 않지요. 맞나요? 그래. 그래서 끝났네. 기억의 유전을 맨들 분류법칙 따른다. 무조건 따르죠. 그 다음에 A인 암수를 교배해요. A인 암수. 물론 이거 2개 바꿔도 관계는 없습니다. 바꿔도 관계가 없지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동형이니까. 표현형이 C인 암수를 결혼을 시키면 자손의 표현형이 C일 확률은 2분의 1이죠. 라지디 스몰 D 하면
DD하고 두 개, 라지 D, 스몰 D하고 스몰 D, 스몰 D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중에 두 개. 2분의 1이 답이다. 맞나요? 8번 문제입니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다. 그 다음 대립 유전자가 라지 D, 스몰 D는 분명하지 않다. 우열관계가. 그러면은 라지 D, 스몰 D는 우리가 중간 유전인 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죠. 맞죠? 위에 거는 A하고 B 관계는 우열관계가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식물이잖아. 그죠? 식물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상에 있다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조건을 보시면 부모의 유전자형이 A 언더바 B 언더바 이형접합 D 스몰 D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풀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P를 자가 교배시켰다라고 했어요. 자가 교배. 그럼 자가 교배를 시켰다는 얘기는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첫 번째가 수업 시간에 했어요. 유전자형이 100% 동의를 하면서 같으면서 염색체 상에 들어갈 때 염색체에 표시하는 방법도 패턴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관이라면 뭐 상인이면 상인, 상반이면 상반끼리 상인 상반 조합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내용 알고도 가는 거야. 그래서 자가 교배를 시켰더니 이렇게 해서 표현형이 최대 6가지가 나왔다. 요거 하나 이용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개체가 있다라고 했지요. 맞아요. 그럼 부모가 지금 a하고 그 다음 여기 줄치고 b하고 줄치고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 a하고 줄치고 b하고 줄치고 라지 d, 스몰 d 조합이잖아.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유전자형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스몰 a, 스몰 a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스몰 a하고 스몰 a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손한테 스몰 b가 있어요. 그러면 두 명 중 한 놈한테 스몰 b가 있어야지. 근데 그 다음 뭔데? 자가교배, 자가교배. 그럼 유전자형이 동일하다고. 그럼 여기도 반드시 스몰 b가 되니까 이형 접합 세 쌍이네. 그러면 염색체 위에 들어가는 패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지금은 유전을 물론 고2 때 내신을 하셨겠지만 고3 올라와서 다시 이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그럼 결국 이제 뭔데? 부모의 유전자형 알잖아. 첫 번째 조건. 그다음 세 번째 조건, A하고 B는 우열관계 있고 D하고 스몰 D는 중간 유전이다. 표현형을 어떻게 읽으라 알잖아. 그럼 모르는 게 뭔데? 이 유전자형을 어디에? 염색체 위에, 염색체에 표시하는 거, 요것만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염색체 위에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표현형이 최대 6가지가 나온다는 의미와 이 유전자형이 있다는 거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형접합 세쌍이죠. 그러면 첫 번째 사고 어떻게 돼야 돼? 1번. 첫 번째 사고 1번. 모두가 세쌍이 모두가 독립이라면 표현형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표현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뭐야? 우열관계 있으니까 두 가지 나오겠죠.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두 가지 나오겠죠.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중간 유전이죠. 세 가지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 12가지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는 6가지라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모두가 독립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럼 모두가 독립을 했다면 두 번째는 지금은 연습이다. 모두가 연관, 세 쌍이 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 쌍이 다 연관이라면 얘는 어떻게 돼? 유전자형이 어떻게 하든 최대 다 달라도 최대 표현형은 4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맞죠? 근데 여기 6가지잖아. 그래서 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 번째 뭔데요? 남아있는 거 2개가 연관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독립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2개가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가 뭐고 독립인 유전자가 뭔데?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연관 독립이기 때문에 최대 6가지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1 곱하기 6은 절대 안 돼. 6이란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번외삼각형에서 일단 생체 부전에 다할 때 2 곱하기 2, 그래서 4칸 표현이 다는데 이 4칸에서 6가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2 곱하기 3이냐 3 곱하기 2냐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러면 아이고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 유전자를 보시면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를 갖고 있는 개체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첫 번째 A하고 B하고 연관이라면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는 부모에 연관되는 유전자가 얘는 상인 유전자와 상반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기 때문에 상인 상반 조합은 뭐야? 자가 교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들은 틀렸다. 연관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B하고 D 봐봐요.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형태도 상인하고 상반 유전자 형태거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 남은 게 뭡니까? 하나 남은 건 요거밖에 없지요. 뭔데요? 라지 A, 스몰 a하고 라지 D, 라지 D가 연관이다.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야? 스몰 a, 스몰 a, 라지 D, 라지 D는 상반하고 상반일 때 유전자이 나오는 형태죠. 그리고 B는 독립입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염색체를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A하고 D가 연관되는 형태야. A, D가. 그러면 이 형이니까 이렇게 해서 A하고 스몰 a에 그 다음에 상반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지 A, 스몰 a에 스몰 D, 라지 D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 B는 독립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나타날 때 표현형이 최대 6가지, 즉 6가지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연습이니까 하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쌤이 항상 말하는 거 부모의 염색체에 유전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표시가 되어 있으면 첫 번째 생식세포의 종류, B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 자손의 유전자의 B, 종류 맞아요. 세 번째, 자손의 표현형의 B, 종류까지 다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A하고 D 관계에서 A는 뭔데? 여기 표현을 적어보면 A는 우열관계이고 D는 중간유전이자 맞죠? 그럼 얘들 연습이니까 유전자의 쌤이 풀로 한번 다 적어볼게요. 두 개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가 있고 하나에 라지 A, 라지 A, 스몰 D, 스몰 D가 있고 그 다음 하나에 스몰 a, 스몰 a, 라지 D, 라지 D가 있어요. 이게 상인 조합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2대 1대1 맞아요. 우열관계에 있었으면 두 개 우우, 우열, 여루 해서 2대 1대1 유전자양 3가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지 B, 라지 B가 하나 있고 두 개의 라지 B, 스몰 B가 하나가 있고 스몰 B, 스몰 B가 하나가 있죠. 얘들 우열관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열관계가 있는 것부터 간단하니까 먼저 하면 얘들은 우성 표현형이죠. 얘는 열성이잖아. 해서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얘들은요. 요건 이렇게 읽으면 뒤에 가서 되게 도움돼요. 지금 이렇게 유전자양을 연관을 적는 게 제일 중요하고 빨리 탁 생각해내는 거. 유전자양이 머릿속에 있으면 야들 읽을 때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유전자양 패턴이 있으면은 우, 중 그러니까 중간 유전은 대중소로 표현형을 읽으면 편하거든. 그래서 우, 중 하나 맞죠? 그 다음에 우, 소 하나 그 다음에 열, 대 하나 해서 표현형이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나오네. 그래서 2 곱하기 3, 3 곱하기 2는 6이다. 이렇게 해서 풀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답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기억에서 라지에 라지비는 연관되어 있다. 라지하고 스몰 D 연관이죠. 그래서 틀렸다. P에서 생성되는 생세포 유전자양 4가지다. 유전자가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가지가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B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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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맞아요. 그 다음 기억에서 표현형이 기억은 자손입니다. 스몰 a, 라지 B, 언더바, 라지 D, 라지 D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애들이 상반 독립을 알아냈거든. 맞아요. 그래서 만약 이걸 굳이 쓴다면 스몰 a, 라지 D, 라지 D에 B 하나를 쓰고 이렇게 줄 치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결혼시키네. A하고 라지 D, 스몰 D죠. 그럼 여기서 A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겠다. 라이 스몰 D인데 상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힐 수밖에 없지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가능한 유전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라지 A 스몰 D하고 스몰 A 라지 D 뭐 이렇게 만나는 형태네. 맞아. 그 다음 여기는 BB가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확률 계산할 때 여기에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몰 B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맞아. 그러면 우성 표현 중에서 라지 B, 라지 B와 라지 B, 스몰 B가 다 가능한데 라지 B, 라지 B가 될 확률은 한 개, 두 개, 세 개 중에 하나지. 맞아. 그래서 라지 B, 라지 B는 3분의 1이 될 것이고 일단 라지 B, 스몰 B가 될 확률은 한 개, 두 개, 세 개 중에 두 개잖아.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거. 요게 확률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표현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었던 게 뭔데?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요거를 물었네. 맞죠? 그러면 일단 위에 거부터 먼저 해봐요.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가 나올라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난 조합이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하면 위에 거는 끝났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밑에 거죠. 그럼 라지 B, 라지 B 1 확률은 3개 중에 1개라고. 그럼 라지 B, 라지 B 정해졌거든. 맞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스몰 b, 스몰 b니까 얘는 나타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라지 b, 스몰 b 확률이 3개 중에 2개다. 그러면 라지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해서 2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 됩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독립이기 때문에 결론은 뭔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면 6분의 1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디귿이 맞네. 그래서 니은 디귿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쌤 보기엔 그래요. 자가 교배라는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관 패턴까지 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쌤이 강조하는 풀이 염색치에 어디 있는데 이런 사고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이 좀 지나고 익숙해지면 안되네 바로 이연관 독립이 4개 티 나온다고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 뒤에 가면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문제가 복잡해서 이렇게 사고를 갖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연관 패턴까지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확률 계산할 때 조심해라. 이거 뒤에 가서 쌤이 가게도 문제 풀 때 확률 계산할 때 보면 뺄 건 빼자는 말하거든. 그래서 확률 계산까지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알겠어요. 쌤 보기에는 중요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문제 9번. 깃털색은 상에 있는 한 쌍이다. 대립 유전자가 B, C, D가 있고 복대입이란 말이죠. 다음 두 번째 점에 B는 CD의 우성, C는 D의 우성.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복대립 유전이면서 그 다음 우열관계를 가르쳐 줬지요. B하고 C, D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뭔데? 세 가지 형질 갈색, 붉은색, 회색을 우열관계를 찾아서 집어넣으세요. 그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조건을 보면서 B, C, D에 해당하는 게 무슨 색깔을 갖게 되는 유전자인지 그거 구분하는 문제겠네요. 첫 번째가 갈색하고 붉은색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여기서 갈색도 태어나고 붉은색도 태어나고 회색도 다 태어났답니다. 그 말은 첫 번째 뭔데? 제일 중요한 거다. 갈색도 E형이고 그 다음에 붉은색도 E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E형에서 붉은색, 갈색 태어났으니까 숨겨져 있는 색깔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E형이니까. 그래서 갈색하고 붉은색은 숨겨져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아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숨겨져 있는 색깔이 뭔데? 회색이죠. 회색. 맞아요. 그래서 얘들은 갈색하고 회색 유전자의 조합이고 붉은색은 붉은색하고 회색 유전자의 조합이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돼서요. 그러면 갈색하고 붉은색이 회색에 대해서 각각 우성이니까 D가 회색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뭔데? 갈색하고 붉은색을 두 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붉은색하고 누구야? 붉은색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갈색하고 붉은색 두 가지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없는 갈색이 나왔죠. 맞습니까요? 그러면 갈색이 뭔데? 열성 되겠죠?
그럼 B가 붉은색이 될 것이고 C가 갈색이 되면 다 찾은 겁니다. 유전자를 굳이 찾자면 여기 B를 하나 쓰고 B를 하나 쓰시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갈색이 나와야 되니까 C 하나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C가 들어가도 되고 D가 들어가도 되겠죠. 어차피 C가 D에 대해서 우성일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끝났네. 깃털은 단인자다 아니다.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유전자형이 B, C는 B가 우성이니까 붉은색이네. 그 다음에 기억의 깃털색 유전자형은 B하고 D다. 붉은색이니까 B고 회색이니까 D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문제 10번. 가는 라지에스 모레이고 라지에스 모레에 대해서 A가 완전 우성이다. 그래서 가는 우열관계가 있다. 그 다음 나는 한 쌍이고 BD이다. 복드립이죠. 맞죠? 복드립입니다. 복드립. 문자는 BD를 줬네요. 근데 여기서 표현형이 네 가지다. 그러면 돼. B, D, E 세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한 가지 일단 공동우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점은 복드립에 해당하는 우열관계를 가르쳐 준 겁니다. BB하고 B가 같으니까 B는 E에 대해서 우성이 될 거고. 맞나요? 그 다음 DD하고 D가 표현이 같으니까 D도 E에 대해서 우성이 될 거고. 그렇다면 네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B하고 D는 공동 우성이고 E에 대해서는 E는 열성이다. 그래서 뭐 실력이 좀 붙으면 세 번째 점 읽으면서 그냥 요게 바로 튀어나올 겁니다. 다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는 게 뭔데? 마지막에 점을 읽어보도록 하자. 부모의 유전자형을 제시를 했고, 가 나의 표현을 읽는 방법을 가는 우열관계를 읽으세요. 나는 우열관계가 이렇게 되는 복드립을 읽으세요 라고 줬지요. 맞나요? 그럼 모르는 게 뭔데?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D가 결국에는 염색체에 어떻게 표시되는가? 염색체 표시하는 방법만 알면은 문제가 끝나는 거다. 맞죠? 그럼 지금 두 쌍이잖아. 그래서 염색체 표시하는 게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모두 독립이며, 그래 두 쌍 독립. 그 다음에 연관이며, 그럼 연관은 뭔데? 물론 뭐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D 형태라서 뭐 상인 상반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좀 말이 좀 안 맞아요. 안 맞긴 하지만 일단 결국에는 상인 상인 상반 상반 상인 상반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네 가지라는 걸 가지고 염색체 표시하는 거 확인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뭔데요? 두 쌍이 모두가 독립이라면 우열 관계는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형이니까. 그럼 B하고 D가 있습니다. 그러면 BB, DD, BD 공동성 세 가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뭐야? 독립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뭔데? 그래, 이연관이죠. 두 개가 다 연관되는 형태다.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서 봐요. 상인 상인 상반 상반 상인 상반 유전자형이 머릿속에 있고 금방 머릿속에 출력이 될 수 있다면 답 벌써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쌍이 지금 연관이 되는 형태인데 표현형이 지금 네 가지가 나왔어. 네 가지. 그러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인 상인 형태는 표현형이 열렬 그다가 지금 공동우성 포함되어 있죠. 그죠? 맞아요. 그 공동성 포함되어 있든지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유전자형이. 맞습니까? 세 가지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상반은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상반 형태도 유전자형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오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인하고 상반 형태가 되어버리면 유전자형은 네 가지가 나오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표현이 네 가지니까 당연히 상인, 상반은 해당 사항 없고 상인, 상반해야 유전자형 네 가지가 나오니까 표현형도 네 가지가 가능하죠. 유전자형 세 가지인데 어떻게 표현형 네 가지가 가능하냔 말이야. 알겠습니까요? 그래서 쌤이 연관 패턴까지는 머릿속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되고 유전이 안 된다, 뭐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가지 있는 거 봐도 이 연관이면 유전자형이 네 가지 가능한 거는 상인 상반 형태구나. 그러면 쓰면 되지.
라지 A 스몰 이렇게 쓰고, 상인상반 형태는 여기에 BD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DB가 들어가면 되겠죠. 맞지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봐봐요. 표현형을 나타낼 때, AA잖아. 그죠? 그래서 AA에 BD라고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A, 스몰 a에 BB 요거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AD하고 라지 D 조합이잖아. 라지 A, 스몰 a에 DD 하나 써주시고, 스몰 a에 BD 하나 써주시면 표현형이 다 끝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있는 거 우리가 읽는다면 라지는 우잖아. 열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BD는 그대로 공동우성. 그 다음에 야는 B 표현이요. 야는 D 표현이요. 야는 공동우성 표현이요. 맞아요. 그냥 공짜라고 쓸게. 000000 우공, 우비, 우디, 열공 네 가지 나오죠. 실력 붙으면 이 유전자도 안 적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냥 요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게 다 시간 줄이는 거야. 딴 거 없어, 딴 거 없어.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유전은. 그러니까, 연관 패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쌤이 그, 단일 인자 유전할 때 맨델 법칙을 설명을 했었는데, 쌤이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어라라고 했는 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조합 하나,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조합 하나. 물론 이 두 가지는 계속 나오고 있죠. 맞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 지금. 이 자체를 갖고 밑에 쓰는 게 사실 중요한 게, 밑에 표현을 보고 나서 부모가 이형이네, 이형 소문자 순종이네,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요 형태 이렇게 두 쌍을 결혼시켰을 때 네 가지 패턴이 이제 뭡니까? 독립, 상인, 상반, 상인, 네 가지. 맞아요. 쌤이 기억하라고는 유전은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몇 개 더 안 나와요. 이 조합이 머릿속에 안 되면 이거는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연습장에 계속 적으시면서 결국에는 연습장에 안 적더라도, 즉 굳이 적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조합이 탁탁탁 떠올 정도로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외우셔야 되는 거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유전이 좀 쉬워집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 유전자 연관되어 있다. 맞네. 나는 단일 인자 유전이제. 복드립은 기억에서 간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S, 스몰 a, 라지 B, 라지 B1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네 가지라는 얘기는 다 다르다는 얘기다. 네 가지는. 맞아. 맞잖아. 지금 두쌍 연관이 네 가지가 나왔대. 결국에는 폰에서 학생 그리면은 2 곱하기에서 4칸 치워요. 4칸. 그럼 4칸이 네 가지야. 그럼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다른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네. 11번 문제 넘어갑시다. 기억 디귿 결정한 유전자 모두 상에 있다. 그러니까 상에 있으니까 고려할 게 별로 없네요. 성이 아니니까. 그 다음 기억은 완전 우성이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우열 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 비비슷하게 결정되는데 분명하지 않고 세 가지가 있고 모두 다르다 했으니까 니은은 중간 유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한 쌍인데 지울가다 보니까 DF가 있고, 복드립이죠. 맞죠?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D하고 E, 그 다음에 EF하고 FF잖아. 맞죠? 그럼 D하고 E가 표현 같으니까 D는 무조건 E에 대해서 우성이다. 요거 아는 거고, 그 다음에 EF하고 FF가 있기 때문에 공통 F기 때문에 F는 E에 대해서 우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뭔데요? D하고 F는 공동 우성이고 E는 제일 열성이다 라고 하는 걸 아네. 맞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유전자의 각각 부모가 요거 202020이제 202020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전자형이다. 요거 문제 읽을 때 유전자형이 어떤 건지 표현형이 어떤 건지 요거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이형접합의 확률이 16분의 3이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부모의 유전자형이 제시가 되어 있다. 기역, 니은, 디귿의 표현형을 우열관계, 중간유전, 공동우성 포함 복대입으로 읽어라. 그러면 한 가지 빠진 게 뭡니까? 여기는 유전자형이 염색체에 표시될 때 어떻게 되는데?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 세 쌍이제 맞죠? 세 쌍이기 때문에 1번. 이 사고가 돼야 된다니까 염색체에 표시를 합니다. 그럼 세 쌍이잖아 지금. 우리는 세 쌍을 표시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1번은 뭔데? 세 쌍 모두가 독립이다. 그 다음에 독립이다 나오면 두 번째는 모두가 연관이다 라는 걸 바로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연관 독립이죠. 맞습니까? 요거는 문제상으로 이연관 독립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렇겠습니까? 조건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연관 독립되려면 연관 독립이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가 들어갔다. 그럼 이 안에서 이연관도 패턴이 지금 뭔데요? 상인, 상인, 상만, 상만, 상인, 상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 또 뭐다라고 알려면은 조건 하나가 더 붙어야지만 정확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복수의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 자꾸 풀다 보면 이연관 독립은 조건에 의해서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 하나밖에. 맞아. 그래서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모두가 독립이다를 갖고 한번 해보세요. 모두가 독립이야. 그러면 A, A 스타 표현이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나오죠. 맞지요? 이형접합으로 물었네. 미안. 이형접합이 나오려면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비비스타도 이형접합이 나오려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요? 그러면 D2EF는 D2형, DF2형, E2 동형, EF2형. 그래서 4개 중에 3개가 2형이죠. 그러면 16분의 3이 되어서 그래 벌써 그냥 요거는 답이 독립으로 확정이 됐네요.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모두 연관은 16분의 뭐씩이라고 나올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모두 연관이면 염색체가 어떻게 돼요? 3개의 지금 요렇게 해서 유전자가 여기에 새쌍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조합을 시키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하니까 아무리 많아도 네 가지다. 4분의 얼마? 4분의 얼마? 뭐 이래 가야죠. 안 그래요? 16분의 3이 나올 수가 없다. 이해됩니까요? 그러면 이연관 독립일 때 이것도 공부를 하신다면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복잡한 얘기는 그냥 다 해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채택하고 넘어가시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 기억에 유전자형이 D2, DF인 사람의 디귿에 대한 표현형은 같다. D2, DF. D2, DF. 표현 다르죠? DF가 공동우성이니까. 기억, 니은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어야지 말이 되는 거니까 니은도 맞네.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의 표현은 최대 24가지다. 표현형 물었죠. 표현형. 그러면은 기억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돼요? 이형접합이고 우열관계 생각 두 가지가 되겠네. 니은에 대한 거는 뭔데요? 이형접합이고 중간유전이니까 세 가지가 되겠네. 디귿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D-E-E-F제. 맞아요. 요게 지금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런 거는 써도 됩니다. D-E, 그 다음에 D-F, 그 다음에 E-E, 그 다음에 E-F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얘들은 D 표현형이고, 얘는 공동우성 표현형이고, 얘는 E 표현형이고, 얘는 F 표현이니까 네 가지가 다 다르네. 맞지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거는 네 가지가 나오네. 그러면 다 곱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24가지가 되죠. 맞아요. 그리고 쌤이 요거는 지금 얘기 안 하고 복합 문제, 단일하고 다인자 복합 문제 할 때 D2하고 EF 이런 거를 딱 보고 나서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대충 아는 방법, 그런 것들을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되네요. 12번 문제입니다. 12번
털색은 상에 있고 한 쌍이다. 그래서 A, B, D, E가 있고 다섯 가지네. 오, 그러면 여기서 다섯 가지 의미가 뭔데? 지금 한 쌍에 A, B, D 네 종류의 드립 유전자가 있으면서 표현이 다섯 가지니까 공동 우성이 포함되는 복드립이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조건 찾아야 되는 게 뭔데? 우열 관계가 뭔데? 그렇지, 그래야지 표현을 읽을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표에 이제 근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A의 공통이잖아. 그죠? 가제가. 그래서 A가 제일 우성입니다. 네 가지 유전자요. 그 다음 D제. 그럼 D가 되겠네. 갈색이네. 그 다음에 B하고 E가 남았는데, B, 이 조합밖에 없거든요. 근데 표현형이 회색, 다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B하고 E가 공동 우성이다. 물론 B가 이렇게 뭐 공동 우성 뒤에 말 쓰진 않지만, 그래서 B하고 E가 우성이다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은색이 아니고 미안. A가 되는 거고, D 같은 경우에는 갈색이 되는 거고, 적혀져 있잖아. B 같은 경우에는 BB니까 회색이 되는 거고, 맞죠? E 같은 경우에는 뭔지 모르겠다. 그다음 B하고 E가 같이 있을 때는 나가 되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가의 색깔이 뭔지, 나의 색깔이 뭔지, 다의 색깔이 뭔지를 밑에 있는 조건, 네 번째, 다섯 번째 교배 결과를 보고 아셔야 됩니다. 여기 쌤이 좀 적어놨는데요. 보세요. 검은색하고 회색 결혼을 했는데 검은색하고 갈색이 태어났대. 그럼 지금 이게 1대1이잖아. 이게 쌤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게 뭐였는데 이게 이 내용이 이거야. 라제이 스몰에하고 스몰에 결혼시켰더니 서로 다른 표현이 1대1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서 얘들 조합을 찾는 게 요게 중요한 거다. 즉 무슨 말인데 1대1을 보고 나서 뭐야? 이형하고 소문자 동형이다. 소문자 동형. 이형하고 소문자 동형이다라고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회색이 지금 라지비로 줬지요. 그럼 라지비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검은색은 뭔데? 무조건 이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형. 알겠어요. 이형이다, 이형.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검은색에 들어가는 유전자가 회색하고 만났는데 회색은 없어지고 검갈이 돼버렸죠. 맞습니까? 그럼 검은색은 뭐가 있다고? 검은색과 갈색 유전자의 조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갈색이 뭐야? D제 D. 그럼 D보다 우선은 A밖에 없거든. 그래서 검은색은 A하고 D의 조합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고 이거? 이게 결국에는 검정교배 개념이다는 겁니다. 요게 검정교배라고 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여기 찾았네. 됐습니까? 그래. 그러면 흰색, 갈색 결혼시켜서 기역, 니은에 붉은색이 나왔는데 B가 2대 1대1이다. 이것도 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뭔데? 라제이스 모레가 결혼을 해서 여기서 B가 지금 뭐 3대 1이 나오나 1대 2대 1이 나오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결국에는 얘를 다 합하니까 4가 되고 얘를 다 합하니까 4가 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로 올라가면 부모는 이형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맞아요. B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형은 뭐 항상 같겠지만 B는 표현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야? 흰색이 100% 이형이고 갈색도 100% 이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들어가셔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개 찾은 게 가가 검은색인 거 찾았잖아. 남아있는 건 나하고 다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 흰색이 나하고 다 중에 뭔데? 이형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B하고 E의 조합이란 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그럼 갈색은 뭔데? 갈색은 얘도 이형접합이거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색깔 하나 빠졌죠. 붉은색이 빠졌잖아. 그래서 붉은색이 라지이란 거를 알게 될 것이고, 라지이가 태어나려면 갈색은 D하고 E의 조합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D가 지금 이 안에서는 제일 우성이제.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게 유전자가 D, B하고 D하고 E 관계밖에 없지요. 그럼 니은은 뭔데? B하고 E가 돼야 되죠. 그 붉은색은 E가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이 나왔네. 기억은 뭔데? 갈색이죠. B는 뭐가 되겠습니까? 흰색이죠. 그 다음에 붉은색이 1이네. 그러면 문제 다 푼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는 검은색이다. 맞죠? 나가 어디 갔어? 요 실험이요, 실험. 나에서 털색이 기역인 자손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성이다. 어떡하더니 DB, DE니까 2형이다. 틀렸네. 가에서 털색이 갈색이 난 것하고 나에서 털색이 기역인 임의의 수컷을 교배시켰대요. 요거는 확률하는 거 조금 적어봐야 되겠네. 다시. 가에서 털색이 갈색. 가에서 털색이 갈색. 그럼 나는 뭔데? D하고 B 조합일 수밖에 없자. 맞아요. 그래서 D하고 B가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이 누구는 누군데요? 나에서 털색이 기역인 이미 기역. 야들 두 가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혼이 D하고 B일 수도 있고 또는 D하고 E일 수도 있죠. 요거 확률 계산할 때 DB일 수도 D일 수도 결국 얘가 두 개 중에 하나기 때문에 DB일 확률도 2분의 1이고 DE일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하실 때는 DB인 경우 DB 결혼시켰을 때 2분의 1을 곱하고 시작을 하셔라. 그 다음에 D일 때도 D 중에 D니까 DB하고 D 결혼시키는 것도 2분의 1을 곱하고 시작을 하셔라. 그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케이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요거하고 요거 두 번째 요거 두 개 밑에 거. 그래 되겠죠. 그럼 이렇게 결혼시켰는데 뭐가 나와야 돼? 기역일 확률. 기역은 D제. 갈색일 확률 물었다. 갈색일 확률. 맞습니까요? 그러면 DB 되면 DB 4분의 3이네. 그럼 요거 두 개 결혼시키면 DB 얘도 4분의 3이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가지의 합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8분의 3 더하기 8분의 3이니까 8분의 6, 8분의 3이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13번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가다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지금 가나다 세 쌍에 대한 질문인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에 있다고 했으니까 염색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가를 보면 완전 우성이다. 우열관계가 있는 거고 나를 보면 비비슷하 유전형 다른 표현이 다르다. 그러면 중간 유전인 거를 가르쳐 준 거고 다에선 DEFG 네 가지가 있는데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표현형은 네 가지다. 그럼 뭔데요? 공동우성 포함되지 않은 복대립 유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뭔데? DEFG의 우열관계를 지금 주지 않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묻는 거는 우열관계만 판단하면 문제는 끝이 나는 거구나. 왜 모르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염색해도 줬잖아. 상이라고. 그죠? 일반적인 문제는 우열관계 주고 나서 얘가 독립이야 연관이야 뭐 이런 관계 묻는 건데 우열관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열관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밑에 점 두 개를 활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독립이니까 쌤이 이렇게 끊을게요. 임의로 끊을게요. 독립이니까 이렇게 끊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표현형 물었죠. 표현형. 가능한 표현형.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 이형접합이잖아. 우열관계 분명하잖아. 그래서 열 두 가지밖에 안 나오지. 곱하기. 그 다음에 나는 중간 유전인데 이형접합이죠. 그럼 대, 중, 소 표현형 세 가지 나오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숫자 남은 건 뭔데? 2밖에 없죠. 2. 그러면은 12가지가 되죠. 그러면 이 2를 적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DE하고 FG 유전자 조합을 적어 보셔야 되겠죠. 맞죠? 그럼 D하고 F 조합이 있고 D하고 G의 조합이 있고 그 다음 E하고 F의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E하고 G 조합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표현형이 두 가지 나오려 그러면 우열관계에서 만약에 D가 우성이다. FG보다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공통 E가 우성이다. 그래서 D하고 E가 FG의 우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F가 또 두 개 있거든요. FF가. 맞아요. 그럼 F는 D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러면 GG가 또 두 개 있거든. 또는 G는 D하고 E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네. 그럼 모르지 뭐. 모르지. 여기서는 지금 여러 경우가 가능하다. 여러 경우가. 그래서 여러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밑에서 두 번째 점 가지고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밑에가 이제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을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A, B, B 스타, DF, A, 스타, B, B, D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 물었죠. 애가 태어났는데 어머니의 표현형하고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의 표현형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어머니 표현형이죠. 어머니. 그 어머니의 표현형은 여기 적어 보시면 우성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B가 되면 쌤은 대라고 할게요. 중간 유저는 쌤은 대, 중, 소로 갑니다. 대, 중, 소. 그 다음에 D는 아이고 모르겠다. DE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D 표현형이 될지 E 표현이 될지 그거를 모르겠네. 맞아. 그러면 결혼을 했다. 그러면 라지의 A 스타에서 우성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A 스타. 미안해. 1이네. A 스타니까 1이네. 1 곱하기. 그 다음에 B 스타 BB에서 표현형 대가 나오려면 B가 돼야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2분의 1이네. 그러면 DE 표현형이 되기 위해서는 남은 숫자가 4분의 3밖에 없죠. 그리고 4분의 3 요거 찾는 거 요거 찾는 거 되겠습니까? 그럼 D인지 E인지 모르겠네. 그럼 또 적어봐야죠. 적어보시면 D F하고 DE를 적어보면 D 그 다음에 DE 그 다음에 DF 그 다음에 EF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세 개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어? D밖에 없죠. D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D가 결국에는 표현형이 되겠다. 그래야 4분의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데 D는 뭔지 모르겠지만 E하고 F에 대해서는 우성이다. E하고 F에 대해서는 우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D가 E하고 F에 대해서 우성이래. D가 우성이야. D가 우성. 그럼 얘가 지금 D 표현형이죠? 맞죠? 그럼 얘는 모르겠고. 그 두 가지 나와요. 두 가지. 그럼 두 가지가 나올라 그러면은 D가 될 거고. G는 모르잖아. G가 없으니까. 맞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오려고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E가 있거든. E. 그럼 E 표현이 있다면은 얘가 D 표현형이고 E 표현이 이렇게 되면 또 가능하네. 맞죠? 그러면 D가 일단 하나 정해졌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G가 D에 대해서 우성이었다. 그러면 얘가 G가 되겠지. G. 맞아요? 그럼 EF는 뭔가 나오고 그러면 G에 EF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EF의 관계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D가 FG에 대해서 그 다음 E가 FG에 대해서도 우성이네. 그 다음 E도 E의 F에 대해서 우성이네. 요거 두 개를 안 해. 요거 두 개.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겠네요. 잠깐만 이거 잘못 적었죠? E가 그래 FG죠. FG에 대해서 우성이네. 요걸 아는 거네. 되겠나요? 요 정도까지 안 해. 그래서 표현형을 밝히는데 다 할 수는 없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다. D는 E에 대해서 우성이고
그 다음에 FG에 대해서 우성인데 FG 두 개의 관계는 모르겠다. 요게 결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 풀었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우열관계 찾는 거 이런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결론 내면 되겠죠. A, S 스타, B, B 스타, DF, A, S 스타, B, B 스타, EG 결혼했을 때 I의 표현형이 기억과 같은 확률. 기억은 뭔데? 기억은 기억 어디 갔어요? 기억이 여기 있지. 아버지네, 아버지. 그 아버지가 A, S 스타니까 우성이네. 그 다음 B, B 스타니까 중간 유전이죠. 그럼 D는 D 표현형입니다. 맞지요? 요게 나올 확률을 물었습니다. 맞나요? 표현형이. 그러면 부모에서 A, S 스타, A, S 스타 관계에서 우성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4분의 3이제 우열관계 있으니까. 그 다음에 B, B 스타, B, B 스타에서 중간 형질 넣으려고 그러면은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 D, F, E, G야. 여기서 D가 되려면 D가 일단은 뭔데요? D가 EG에 대해서는 우성이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D, E, DG, D 표현형. FE, FG 이거는 뭐 E일 수도 있고 E는 맞네. E, F는 FG는 F는 G인지 모르겠다. 결론적으로는 D가 될 확률은 4개 중에 2개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답은 16분의 3이 되겠네. 됐습니까? 이해됩니까요? 이런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할 줄 아셔야 돼. 14번 보자. 14번. 가대 유전자는 서로 단 3개의 상이다. 그래서 14번 애가 독립이라고 제시를 해줬네요. 그 다음에 가는 A하고 A 스타 이렇게 나와있죠. A하고 A 스타. 그래서 우열 관계가 있다. 그 다음 나 같으면 B하고 B 스타 중간 유전이 되겠다. 그 다음에 다는 한 쌍인데 DF가 있고 우열관계 분명하다. 그럼 아까와 똑같이 복드립인데 얘도 우열관계를 모르겠다. 우열관계 찾아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우열관계를 찾아라고 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면 이거 우열관계 찾기 위해서 2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밑에 2번째죠. 나다 유전자형이 여기에는 A가 없지. A에 대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날 때 표현형이 최대 12가지가 나온다고 해서 최대 12가지. 그럼 B하고 비슷한은 뭔지는 알고 있잖아. 맞죠? 맞아요. 그래 B하고 비슷한은 일단은 중간 유전이니까 3가지가 나오겠네. 맞습니까? 근데 지금 D, E, F 관계에서 얘들이 우열관계가 분명한데 표현형이 4가지는 절대로 나올 수 없잖아. 공동우성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2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 A하고 A 스타 관계는 주진 않았지만 여기도 2가지가 가능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추론할 수 있는 거는 A하고 A 스타 그 다음에 A하고 A 스타 2등가 아니면 A하고 A 스타에 A 스타 A 스타 셈이 중요하도 있는 거죠. A 다 적었지만 라지에이스 무레이 라지에이스 무레이든가 라지에이스 무레이스 무레이스 무레이든가 물론 야들은 바꿔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같은 확률이 16분의 3이다 라고 줬죠. 맞죠? 그럼 16분의 3 요것도 뭐 활용할 수 있는 거 한번 봐봐요. 아직은 모릅니다. 몰라. 그러면 표현이 모두 아버지와 같은 확률이 16분의 3이다. 그러면 일단 A는 보류하고 B 비스타 B 비스타 결혼시켰는데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대. 아버지는 표현형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중간 표현형이죠. 그죠? B 비스타. 그럼 표현형이 4분의 1 되려면은 표현형이 B 비스타 B 비스타 결혼시키면은 아버지 되려면 2분의 1이죠. A는 모르겠다. 그 다음 여기서는 DF잖아. DF. 맞죠? 여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점에 나와 있는 정보는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명확하지가 않은데 일단 A 스타 이 관계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쌤은 그래도 문제를 풀 때 여기서부터 이건 모르네 이거를 갖고 쭉 연습했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것도 이런 것도 연습해야 되겠지. 여기는 A, B, D, 여기는 A, B, D, F 해서 가나다를 다 적어줬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거 두 개 중에 뭐를 먼저 볼 거냐고. 당연히 제일 밑에 있는 것들을 먼저 활용을 하는 게 정석적인 풀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가 뭐라도 많은 것부터 보는 게 맞죠. 당연히 그죠? 쌤 풀이니까 이렇게 적어 본 거야. 그 사실 이거 감 있으면요 어느 정도 답 찾아요. 이런 것도 아직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럼 지금 독립이니까 얘들 이렇게 끊어요. 그래서 결혼에 태어났는데 표현형이 모두 엄마와 같대. 표현형이. 그럼 어머니의 표현형은 뭔데? A 스타 A 스타니까 열성이죠. 열. 그 다음 B 비슷하니까 중간이죠. 그리고 DF 표현형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16번이 나온지 확인해야지. A A스타 A스타 A스타에서 열성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BB에서 B 비스타 결혼시켰는데 중간 형질 나온 거 BB B 비슷하니까 또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숫자 뭡니까? 4분의 1이 들어가야지만 16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다에 대한 형질이 4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럼 4분의 1의 의미가 뭔데요? 4개 중에 1개야. 4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란 말은 유전자형이 같을 수밖에 없단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면 DD, 그 다음 DF, 그 다음에 DE, 그 다음 EF 이렇게 적었죠. 그럼 결국 여기서는 DF다 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 게 뭔데? D가 우성이 돼버리면 안 되죠. 왜? 표현 똑같아질 거니까. 그럼 D에 대해서 D가 우성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D보다는 F가 우성일 것이다.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EF 같이 있잖아요. EF. 그럼 EF 같이 있는데 만약에 F가 우성이면 E보다. 그럼 요 F 돼버리거든. 그래서 E가 우성이다 해서 제일 밑에 점을 보고 나서 이 우열관계를 찾아냈다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다시 적어보면 E는 F에 대해서 우성이고 D에 대해서도 우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지요. 이해되겠습니까요? 그러면 DF, EF 결혼해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한번 적어보시면 DF하고 EF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DE, DF, EF, FF가 되니까 여기서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냥 확인하는 거다. 확인하는 거 두 가지. 그럼 두 가지가 나올라 그러면 여기서 요건 E 표현형이제 E 표현형이고 요게 FF 표현형이제 두 가지 나왔네요. 맞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같은 확률이 얼마 돼? 아버지의 유전자인 DF거든. DF. 그러니까 DF면 F 표현이 F. 그럼 F 표현이 되려면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밖에 없지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숫자는 2분의 1입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 들어간 숫자는 4분의 3이 되어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아버지는 뭔데요? 아버지는 4분의 3 나오려 그러면 요거 2형 돼야 돼. 봐, 2형 또 나오잖아. 2형 조합이 안 되면은 문제를 못 푼다. A, S 스타, S 스타, S 스타 그러면 2분의 1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성은 4분의 3이죠. 그럼 다 풀었네. 됐습니까요? 그래서 기억에 D는 E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E가 우성이네. 기억이 가질 수 있는 가의 유전자형은 최대 3가지다. 기억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 기억 어디 갔어? 기억이 태어났다. 기억이 가에 대한 유전자형 최대 3가지. 왜? 이형접합이기 때문에 유전자형 A S타, A 스타, A 스타 3가지 나오지? 맞네. 니은의 가다의 표현이 모두 아버지와 같은 확률은 8분의 1이다. 니은이 제일 밑에 6 태어난 거잖아. 맞죠? 그 아버지하고 표현이 같으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 대, 이죠. 우 표현형에 대 표현형에 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A하고 A 스타에서 우성이 나오려 그러면 요거는 2분의 1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BB하고 B 비스타에서
B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DF에서 이 표현형이 나오려고 하면은 2가 제일 우성이니까 어디 갔어? F에서 요것도 또 2분의 1이네. 4분의 2 해서 정답은 8분의 1입니다. 됩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해서 정답이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15번입니다. 가는 상염색체는 한 쌍이다. ABC 우려관계 분명하다. 그래서 복대립이고 공동성 포함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유전장이 BC인 아버지하고 AB 어머니. 그래서 여기서 BC 아버지하고 AB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랍니다. 그러면 B인지 C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뭘 알아야 돼요? ABC가 있으면 A하고 B하고 C에서 우열관계를 알아라. 그냥 이게 문제죠. 한 쌍이니까 뭐 염색체가 어디니 그런 필요가 없지. 그러면 B, C하고 AB 결혼하면 BA하고 BB하고 그 다음에 CA하고 CB가 나오죠. 맞죠? 그 아버지가 만약에 B 표현형이었다.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즉 B가 제일 우성이라는 얘기죠. 맞아. 그러면 C가 제일 우성이었다. 그럼 C가 되고 나서 여기서는 B, A 관계 요건 또 모르겠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B가 공통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있잖아. 근데 C가 공통으로 두 개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B는 A하고 C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래야지만 4분의 3이 나온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았네. 그럼 두 번째는 AB하고 AC에서 결혼을 했는데 니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 자식의 표현이 최대 세 가지랍니다. 그러면 AA하고 AC하고 맞죠? 그 다음 BA하고 그 다음 BC 요렇게 유전장이 적히겠네요. 그럼 B는 일단 끝났잖아. 얘 B 표현형이다. 그러면 지금 AA하고 AC가 표현이 달라야지만 세 가지가 나올 거 아니냐. A가 제일 A가 B 다음에 우성이면 얘들은 A 표현이 되니까 두 가지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 세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AA하고 AC는 표현형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은 뭐지요? C는 A에 대해서 우성이어야지만 다르겠죠. 그럼 결론은 뭔데? B는 C는 A는 이렇게 우열관계가 나오겠네. 그러면 다 했습니다. 가는 다인자 유전이다. 복대립은 단대립이다. 단대립. 미안해. 단일인자 유전이죠. 미안. 단일인자 유전. B는 A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죠? 니은의 가에 대한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은 확률. 니은 제일 마지막에 거네. 엄마가 AC니까 표현형이 C죠. C. 맞아요. 그럼 여기서 C가 나올 확률은 뭔데요? C 요거밖에 없지요. 맞나? B, C, A, B 두 개, C 하나, A 하나.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 그래서 틀렸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5분의 정답은 니은입니다. 맞나요?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가 작년 9월 평가 문제인데요. 21년 문제부터 문제 추세가 확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일일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문제로.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에 세 개가 모두가 독립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빨리 되죠. ABD니까 복대립이고 네 가지 공동성 포함인데 AD, AA 표현 같대요. BD, BB 표현 같대. 그러면 A하고 B는 공동우성이고 D에 대해서 우성이다. 요까지 밝혀지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E하고 E스타제 중간 유전입니다. 중간 유전이야.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우열관계가 있다라고 했죠. 우열관계. 그래서 우열관계는 F가 F 스타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주어졌고, 그리고 나서 사람 1, 2, 3, 4 기억, 니은, 디귿에서 유전자가 나타낸 건데 남자 P와 Q로서 A가 태어났고 최대 12가지가 가능하고 PQ가 1, 2, 3, 4 중에 있다. 그러니까 1, 2, 3, 4 중에 P와 Q 부모 둘이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손이 태어났을 때 표현형이 지금 여기서 12가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줬어. 12가지.
그러니까 12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기억 같은 경우에 최대 4가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중간 유전 최대 2가지죠. 밑에는 최대 2가지, 3가지, 2가지입니다. 맞아요. 요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4, 3, 2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거는 뭐가 되는 거야? 5, 4, 3, 1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숫자 들어가든, 2 곱하기, 3 곱하기, 뭐 2, 아니면 요거 두 개는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중에 하나가 해당할 거다. 그럼 일일이 따져봐야지요, 뭐. 그럼 여기서 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 유전을 따지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중간 유전. 중간 유전이 1이 나오면 안 된다. 맞지? 2, 2하고 2 스타, 2 스타는 편이 하나니까 1하고 2, 야들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 스타, 2 스타에서 2, 2 스타 하면 얘는 2가지 나오지. 근데 FF가 또 한 가지거든. 맞죠? 6이 될 수가 없잖아, 앞에. 2 스타, 2 스타, 2 스타가 표현이 2가지 나온단 말이야. FF는 표현형 한 가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6 들어가야 되거든. 6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얘도 아니다. 맞아요? 그럼 1하고 3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 1하고 3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 스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가지가 나오네. F 스타, FF 곱하기 1이자. 맞죠? 그럼 1하고 3도 아닙니다. 맞아요. 아이고, 참, 번거롭다. 그럼 2하고 4를 보면 어떻게 2하고 4. 2하고 4를 보면 2 스타, 2 스타. 2 스타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가지 나오죠. 그럼 F 스타, F 스타는 표현이 한 가지지, 우선. 그럼 또 6이거든. 그러면 또 2하고 4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3하고 4는 어떻게 되느냐? 3하고 4. 2 스타 2가지죠. FF하고 이거 FF 맞죠? FF하고 FF하고 F 스타 1이잖아. 그래서 얘도 안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2는 1, 3, 4 안 돼. 3은 2도 안 되고 1도 안 되고 4도 안 돼. 그럼 4는 2도 안 됐고 3도 안 됐지. 그럼 남은 거 뭔데? 1하고 4밖에 없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시행착오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뭐 또 방법 찾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 물론 여기서 그 복대립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쌤이 아직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왜냐? 적는 연습하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1이 그냥 P라고 가고 그 다음에 4를 Q라고 가시고 12가지가 가능한지 보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A, B, B, D야.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A하고 B가 공동우성이고 D가 제일 열성이다. 그러면 저거 봐요. A, B가 있고 그 다음 A, D가 있고 그 다음 B, B가 있고 B, D가 있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A, B는 공동우성이다. A, D는 A고 얘는 B고 그제? B, D도 B다. 그럼 여기서 3가지 나오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 여기서 3가지 나옵니다. 3가지 3 곱하기 그 다음에 2하고 2 스타는 중간 유전이니까 2가지 나오겠죠. 그 다음 F 스타 그러니까 이건 뭔데요? 2형하고 열성 순종이죠. 그럼 2가지 나오죠. 그럼 나왔네. 이게 답이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 내면 됩니다. A의 기억 D것의 표현형이 모두 1과 같을 확률문에 1과 같은 확률 1. 1은 뭐야? AB지, AB. 공동우성이네. 맞습니까? 그럼 4분의 1. 그 다음에 2 우성이죠. 그럼 2개잖아, 2개. 우열 1대1. 그러면 2분의 1. 맞아요. 그 다음에 FF 스타는 우성이죠. 2가지 나왔잖아. 그럼 우열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2 스타도 대중 2개 중 하나니까 2분의 1. 야도 2분의 1. 그러면 16분의 1.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인데 왜 이거를 또 실제로 많이 틀렸어요? 왜 많이 틀렸을까? 첫 번째는 이까지 시간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는 뭔가 또 방법이 있을 것이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없어요. 없어. 그냥 적는 거야, 적는 거.
빨리 하는 거지. 빨리 조합을 많이 할수록 실력이 좋아진다는 거를 제발 인지를 하십시오. 17번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고, 이런 문제가 작년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직접 다 적어 보시는 거다. 라지 A 스몰 A가 가고, 라지 B 스몰 B가 나고, 라지 D 스몰 D가 다고, 라지 E 스몰 E가 라다. 그리고 각각 완전 우성이다, 울광이다, 성립하네. 서로 단 두 개 상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문제 적어준 게 염색체 위에 어떻게 돼 있는데, 가다의 유전자가 세 개가 연관이 돼 있다는 말과, 그 다음에 라는 다른 데 있으니까 독립이란 말을 주어줬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모두가 표현형이 우성인 부모에서 결혼을 했는데, 모두가 애가 태어났는데 표현형이 모두 부모와 같은 확률, 그러니까 부모니까 모두 우성이 나올 확률이 표현형이 16분의 3이래요. 그럼 여기서 힌트는 뭔데? 16분의 3이라는 게 힌트가 되겠지. 16분의 3. 16분의 3은 짝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하고 또는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3, 4분의 2 조합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이게 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염색체가 하나, 둘에서 두 쌍이 지금 수정이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네 가지 생세포, 요도 네 가지. 그것이 6분의 얼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또는 여기서 표현형으로 이렇게 읽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읽어. 그럼 4개 중에 얼마? 여기도 4개 중에 얼마 될 수밖에 없죠. 하나가 만약에 2분의 얼마 이래 가면 하나는 8분의 얼마 돼야 되거든. 근데 8분의 1이랑 8이란 숫자는 한 쌍에서 나올 수가 없는 조합이죠. 한 쌍에서 최고는 4입니다. 4.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결국에는 그 멘델 법칙 할 때 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첫 번째가 4분의 3과 4분의 1의 의미를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결론은 뭔데? 얘들은 라는 무조건 2형이고 2형 조합일 거기 때문에 우성이 나올 확률은 여기가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가나 다 얘들은 마치 연관이지만 염색체 모양은 다 2형 돼야 됩니다. 맞죠? 2형 동형 형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들도 무조건 2형하고 2형 형태가 되고, 여기서는 확률이 4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해서 3개 연관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 개가 독립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 적을 수 있는 게 뭔데? 라지 E와 스몰이, 라지 E와 스몰이는 무조건 적을 수가 있고, 여기서 4분의 3이라는 게 나오고, 위에서는 4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부모는 다 유전자가 다 표현이 다 우성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런 건 안 되죠. 여기에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있는 생세포와 여기 있는 생세포가 여기 해버리면 2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려.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형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적어봐요. 적어봐. 고민하지 말고 여기 A하고 B하고 여기는 스몰 D를 한번 적어볼까? 그럼 여기는 100% 라지 D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A, B, D하고 조합이 되는 여기에 유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라지 D는 한 개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합과 여기 있는 조합이 이렇게 해서 됐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라지 D가 있으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만나면 또 A, B, D 우성만 되니까 여기 스몰 D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맞습니까요? 그렇지.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맞춰야 된다. 맞추는데 여기서 이거는 시행착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4분의 1 넣어야 되니까 우성이 많이 된 것보다 이 느낌이 좀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은 얘들에서 가는데 일단 여기에 스몰 A, 스몰 B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여기에 라지에 라지 B 들어가 버리죠. 그럼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조작을 좀 가해줘야 되겠다.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만약 여기에 라지 B를 적고 여기 스몰 B를 적고, 맞죠? 여기다가 스몰 A, 라지 A를 적는다면 어떻게 될까? 요거는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화살표 요거는 안 나오죠. D가 없으니까. 그럼 요거 두 개 조합은 어떻게 돼요? 라지 A가 없지요. 요거 두 개 조합도 안 나오죠. 그럼 이게 답이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스몰 D 연관이고 스몰 A, 스몰 B, 라지 D A, 스몰 B, 스몰 D, 스몰 A, 라지 B, 라지 이렇게 적힐 수밖에 없네.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걸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 이런 연습을 안 하니까. 쌤은 자꾸 적어보란 얘기 하잖아. 맞죠? 적어보라고. 적어보면 나오는 문제를 학생들이 보통 이거 어떻게 푸는데요. 빨리 푸는 게 뭐 있지? 그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추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그럼 위에 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물은 게 뭐지요? 적어도 두 가지 형제 유전자형을 이형 접합성을 가진 확률. 그러면 이형 접합이 두 가지 돼도 되고, 세 가지 돼도 되고, 네 가지 돼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위에 거 보시면 이형 접합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뭐 유전자형 다 쓰셔도 돼요. 라지 A, 스몰 A, 요거 두 개 조합이제.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 그다음 두 번째 요거 조합이제.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제. 세 번째는 요거 조합이지요.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제. 네 번째는 요거 조합이지요. 그럼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D, 라지 D, 스몰 D가 되죠. 그럼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지 2, 라지 하나가 있고 두 개의 라지 스몰이가 있고 스몰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4분의 뭐시기 4분의 뭐시기 뭐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이형 접합이 하나 두 개 있네. 여기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네. 여기 두 개 있네. 여기 이형 접합 하나밖에 없지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형 접합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얘들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다 가능. 얘는 하나밖에 없지요. 그럼 얘가 하나, 둘, 두 가지 가능하지. 요렇게 되는 걸 뭔데? 이형 접합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니까 하나, 둘, 두 개 되겠지? 얘는 두 가지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되겠지? 맞아요. 그럼 밑에 분모는 뭔데? 16이죠. 그러면 결국 16분의 12니까 나누면은 4분의 3이 정답이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건설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